안녕하세요. 주부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 3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싶습니다입니다. 결혼하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운운하는 게 맞는지 정말 힘이 듭니다. 먼저 전 31살 평범한 중산층의 이남일녀의 막내딸이고 남편은 32살 똑같이 평범한 중산층의 이남 중 첫째네요. 연애 2년 할 땐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나약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힘든 건지. 친정은 결혼 3년 동안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것도 나 혼자 간 적도 있는데 시댁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써도 셀 수 없을 만큼 갔어요. 그렇다고 시댁이 가까운가? 차로 2시간 거리고요. 오히려 친정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새언니들한테 언니들도 친정아니 새언니들한테는 시댁인 우리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하냐 묻기까지 했더랬죠. 큰 새언니가 저한테 시댁 스트레스는 없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한테 우리 친정에 몇 번 왔냐고 했더니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 그리고 제사 때에서 총 6번은 고정적으로 오고 어쩌다 한두 번씩 더 오니까 1년에 10번 미만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친정은요? 했더니 나한텐 미안하지만 더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반대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네요. 새언니가 토닥여 주면서 남편이랑 잘 상의하라고 했는데 전혀 갱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친정 가면 불편하다는 제스처는 기본에 울 엄마가 뭐라도 먹으라고 내주면 쳐다도 안 봐요. 오라빠 약주 좋아해서 한잔하자고 하면 전 술 안 먹습니다. 하면서 혼자 핸드폰 게임만 하는 인간이고요. 그럼 내가 눈치가 보여서 내가 아빠랑 반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싸웠어요. 나는 시댁 가면 맘에 안 들어도 비위 맞추고 하는데 넌 고작 몇 시간 그 정도 기분 못 맞춰주냐 했더니 나보고도 하지 말라고 엄청 싸웠네요. 그래서 이번 시아버지 생신에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회사 근처에 국 전문점에서 사서 갔습니다. 시댁 가서 케이크 자르고 하는데 저 형식적인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멀뚱한 표정으로 밥 먹고 항상 그렇듯 설거지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역정 내시길래 저 할 일 있나요? 없으면 집에 가도 되나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했더니 어른들 앞에서 말싸가지 없게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가 나오라고 하면서 저 훈계한답시고 무릎 꿇고 앉으라 해서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더니 어른들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겁니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너희 부모 욕먹이는 거라고 일장연설 늘어놓으시길래 다 들었어요. 그 소리 다 할 동안 남편이랑 놈은 도련님이랑 절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어찌 아들은 그렇게 키우셨냐고.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뭐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을 다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버님 말 다 끝나게 기다렸다가 하는 거라고 했더니 어디 해봐라 하시길래 저 사람 남편은 저희 집에서 손 하나 까닥 안 한다. 난 시댁에서 밥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하고 주변 정리도 하는데 저 사람은 핸드폰에 미쳐서 우리 아빠가 같이 대화 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한다. 그건 예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저 사람이랑 엄청 싸웠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저보고도 시댁 가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 일단 왔으니까 내 할 일은 하는 거다. 하지만 난 오고 싶지 않았다 했어요. 내 표정 보고 뭐라 하셨는데 친정 가면 저 사람 표정은 완전 썩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럼 앞으로 저는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보고
우리 친정도 가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래 저도 원하는 바라고 저 사람 때문에 친정에서 눈치 보는 거 짜증났는데 서로 각자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짐 챙겨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보단 덜한 거 같은데 최소한 우리 아빠, 엄마는 네가 그따위로 행동해도 잔소리는커녕 네 눈치 보기 바빠서 당신들 제대로 못 두셨는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아니잖아. 했더니 이대로 가면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려고를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차키 들고 먼저 간다고 하고 나와서 차에 시동 걸었더니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도 없고 짜증도 나지만 소리 지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소리 지르라고 이제 너랑 안 살 거니까 하고 차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밤늦게 남편 왔는데 아무 소리 없이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둘 다 각자 직장으로 갔고 금요일 저녁도 집에서 얼굴 봤는데 아무 말 없이 각자 생활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저 혼자서 친정 가서 잠자고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 전화했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왜 앞으로 각자 집 각자가 관리하는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시댁년. 그래서 내가 시댁년이면 넌 시댁놈이라고 하고 너랑 말도 섞기 싫다고 했더니 이혼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쓰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접수하라고. 그리고 주인 집에 얘기해서 집 내놓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요. 저 어제 집주인한테 죄송한데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집 좀 내놨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도 얘기하고 남편한테 톡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스 구입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안 입는 옷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당장 안 쓰는 내 물건 박스에 잘 포장해서 넣어놨어요. 남편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이혼 준비. 너도 미리 짐 싸놔. 하면서 말 섞기 싫다고 표정을 찡그렸더니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이혼할 생각까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밉다거나 하는 것보다 정말 이제 대화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남편은 불편한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가도 본인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사람이고요. 친정에서도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밀어 넣어주면 저 이거 안 먹어요. 이런 식입니다. 차려놓은 성의가 있으면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도통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 꿈 중에 하나가 사위랑 술 먹으면서 마누라랑 딸 험담도 하는 거라고 얘기해줬고 그냥 한두 시간만 맞춰드려라 하면 자기는 술 먹는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이 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 저희 집 가서 밥 먹은 적은 없고 항상 외식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 정도는 맞춰줄 줄 알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인데 잘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 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네요. 둘이 살 때는 그닥 불편한 거 몰랐어요.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건 토스트에 사과랑 오렌지 잘라놓고 커피 내리거나 계란 삶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아침 먹고 시간 남는 사람이 설거지 해놓고 청소나 빨래도 그냥 먼저 오는 사람이 하거나 덜 피곤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싸운 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남편은 핸드폰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적도 그렇다고 적게 한 적도 없었어요. 살림을 누가 더 많이 하니 나 힘든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니 이런 싸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좀 더 많은 편이었고 각자 용돈 50만 원씩만 빼고 한 통장에 몰아서 적금이랑 보험 넣고요. 용돈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은 서로 터치 안 하는 걸로 했고요.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차량 유지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했어요. 둘 다 차가 있어서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해왔다 할 것 없이 거의 반반이에요. 전세집은 시댁에서 1억 5천 해주셨고 친정에서 1억 주셨어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이랑 야외 촬영이랑 혼수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 4천만 원 가량 썼고 남편이 1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지만 저도 자잘하게 썼고요. 그래서 거의 반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전세집이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부동산에서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될 일이었는데 서로 기싸움하느라 정말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전화와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냐고 둘 다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시냐고. 엄마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김서방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어머니는 속상하신 거 저한테 하시냐고 했어요. 이혼을 막을 생각이었으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공공씨한테 전화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공공이가 똥꼬집이 있어서 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못하는 애니까 맘 넓은 니가 참는 김에 좀 참고 달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하시길래 저도 고집 있다고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애를 입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서로 기싸움 하다 보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못 참아서 벌써 이혼거리냐고 결혼이 장난이냐 하셨는데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사람은 어른들 계시는데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앉아있다고 제가 언제 그런 적 있냐고 가정교육은 제가 못 받은 게 아니라 공공씨가 못 받은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막고 싶으시면 공공씨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더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사고를 치니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 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배짱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연락도 없습니다. 본인 자존심이 제일인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엔 절대 이 사람 저한테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화하신 것 같고요. 참 3년이란 시간이 참 허무하네요. 이따 남편 얼굴을 볼지 말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마 고집이 있어서 이혼 서류 접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존심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엔 남편에게 굽히고 싶지 않네요.